네, 6월 1일입니다. 일요일 주말 우리 함께하는 동고무 시간에 오프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죠. 급하고 큰 것들이 짧고 굵고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짤꿀빠. 자, 제가 하루에 한 뉴스를 1000개 이상 보는 것 같은데 뭐 그거를 최대한 심플하게 파워풀한 거 뽑아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도 편하게 들으시겠지만 우리 투자 사이클 잘 타야 돼요. 열심히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포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새로 들어온 분도 괜찮고 갖고 있는 분이 더 키울지 중간에 좀 팔지, 그런 얘기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다 보지만 우리 기준은 뭐죠? 시장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새로운 게 생겼느냐, 거기에서 큰 돈들, 작은 돈 말고 큰 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따라가느냐, 갖고 있느냐, 좀 파느냐, 그거를 제가 매일 챙기면서 큰 흐름을 빅스윙 채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들이 되게 좀 많긴 한데 최대한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저희의 미션이긴 해요. 어제 제가 케빈 워시가 트럼프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붙이고 있는데 4개 정도 요약을 하면요, 이분은 AI 생산성을 믿는 분이에요. 트럼프와 길이 같아요. 그 다음에 올해 또 트럼프 정책에 중요한 감세와 비슷하게 규제 혁파, 성장 일변도다 보니까 이런 규제 혁파를 찬성하는 분이고, 한계 숙제라 보면은 이분이 연준 이사로 근무도 하고 되게 능력 많이 출중하셨지만 지금 연준을 혁신하고 약간 축소하려는데 계속 의견을 냈던 분입니다. 기존의 연준 이사와 인물들과 그 어떤 융화와 부딪히면 어떻게 잘 해결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게 숙제 같아요. 여전히 QE 같은 거 하지 말고 금리만 조정해라고 보는 분이죠. 자세한 내용은 어제 한번 토요일 올려드렸으니까 방송을 꼭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AI 설명이나 한번 얘기를 다 드리겠지만, 물론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IT나 이코노미스트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실전 투자자로서 우리가 딱 알만한 내용만 저는 가져갑니다. 항상 그걸 추구해요. 너무 깊이 파다 보면 그 때문에 제가 투자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전체로 봐주시고,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세상에 또 변화가 왔습니다. AI 변화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출렁임과 새로운 성장, 이렇게 포트 종목을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몰트번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 자, 이통정책이 주말에 아주 강하게 SNS에 여러 번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 정시를 봐야 될지. 자, 구체적으로 너는 뭘 갖고 있니? 지금 살 거 있니?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포트 구체적으로 사용자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우리는 AI 시대,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처음 벗어난 구조적 성장의 불국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26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차피 같은 현상이에요. 아니,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르지만 이 사이클과 수급의 쪽은 정시에 반복되는 현상이라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탐욕 2단계 말씀을 드리고 3단계 더 가야 돼요.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댓글 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셔도 좋으니까 댓글도 많이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지금 AI 빅뱅 성장이 여전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돌 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슈퍼반도체와 우리나라한테 정말 큰 호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미국은 돈이 살짝 정체가 돼 있죠. M7들이 3년 내로 오르다가 작년 하반기에 추론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원래 작년이 AI 에이전트 시대, AI가 비서를 할 수 있는 원년이었고요. 올해는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비서 역할을 하면서 뒤에 나오는 자비스,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는 시대로 왔다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반도체와 AI 변화가 있을까? 자, 지금은 2월 달에 변곡점 보면서 많이 올랐던 지수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던 변곡점이고, 대신에 종목이 또 돌아가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화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약간 이슈별로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워낙 탄탄합니다. 스타게이트로 묶어져 있고 글로벌적으로 다 뭐 중도 인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괜찮게 보지만 약간의 그런 변화가 있죠. 자, 그저께 보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불을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소뱅도 한다 그랬고 아마존도 500억 불 한다 하니 많이 그러고 있는데, 약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 나오다가 아까 보니까 다시 한대요. 다행입니다. 그건 좋은데, 오픈 AI가 지금 보면 올해 4분기 때 IPO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밸류가 살짝 정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11, 12월 달에 뭐 폰지 사기니 느끼니 돌려먹기니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돈을 벌면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야 투자하긴 하는데 1,000억 불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다행이지만 축소화된다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는 보시면 계속 박스입니다. 3년 내내 대장질하다가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GPU도 필요하지만 학습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추론형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는 F 그 다음 메모리가 히스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몰트북이에요. 몰트 위스키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클로봇이에요. 클로북인데 자, 지금 LMN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여러 가지 AI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들 아시는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샘 알트만이 있고 오픈 AI 그 다음에 지금 알파벳 띄워오르는 TPU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또 메타도 뭐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비상장인 클로봇이라고 있어요. 클로봇이 아니라 그는 클로폰 맞나? 원래는 엔스로픽에서 만든 건데 알파벳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비상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 기술을 가지고 원래 그 클로봇을 가지고 만드는 코딩이 대단했거든. 코딩계에서는 뭐 챗GPT고 무슨 그록이 다 필요 없다. 제미나이 필요 없다. 이 그 코딩에서는 얘가 제일 잘했어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몰트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클로봇 쓰면 안 된다 그래요. 이쪽으로 지금 좀 모아지고 있는데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냥 몰트봇 쳐보셔도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AI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 그러고 뭐 지금 위험하다 그러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설명까지 드리긴 시간 좀 모자라긴 한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하루에 한 1,000개씩 뉴스로 봐도 이걸 좀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확 떴어. 어떤 내용이냐면 AI가 이렇게 뭐 시키잖아요. AI 에이전트 시키면서 일을 시켜놓으면 밤새도록 일을 하는데 그건 좋은데 주인 몰래 SNS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SNS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끼리 의견 내고 댓글 달고 토론하는 그런 글이 생겼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가끔 챙기는 비레크만 이분도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였고 뭐 좋게 말하면 AI 에이전트가 신혁명이 나온 거죠. 자율성이 생기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클로드구나. 좀 약해 이런 것들이. 엔스로픽이 이제 비상장 회사고 이것도 상장할 겁니다. 올해 전 스페이스X와 엔스로픽이 진짜 큰 상장이라 보는데 이 클로드 기술을 활용한 클로봇 이름 이제 몰트봇이라 불러야 되는데 코딩계 1등이었어요. 자, 영화에서 보던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역할을 충분히 꿈꿀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보는데 저 혼자 실행관리 검색 밤새도록 놀면서 일하면서 전화도 막 걸어 주인한테. 주인 저예요 전화도 걸고 종교활동까지 합니다. 종교활동.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되게 많이 보던 거죠. 되게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약간 놀랍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워낙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기가 이미 폭발했어요. 이번 주에 맥미니라고 살짝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얘가 워낙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안 문제가 있는데 딱 가다놓고 하기 위해서 맥미니가 품절 사태 났어요. 이러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 수도 있겠죠. 어쨌든 AI 쪽이 최고의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자, 대신에 보안 논란이 살짝 있습니다. 워낙 가다 보면 규제가 좀 덜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에 대한 문제는 있겠죠. 자, 제가 보는 면은 뭐죠?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미 시장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있습니다. 이제 MS까지 말씀드릴 건데 몇 번 설명드렸던 기술적인 부분이죠. 이제 GPU만 있는 게 아니라 TPU도 필요하다. 무조건 천재되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접점을 통해서 히스토리랑 추억도 만들고 F 감성이 추가하는 추론용으로 저는 진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 보면 엔스로피가 아니고 뭐죠? 엔비디아가 올랐던 시즌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가 23년부터 우리가 2차전 샀을 때인데 이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보면 $10입니다. $10짜리가 5배 갔던 2014년 말에 $50 때 우리가 좀 들어왔을 때거든요. 이때 물론 하이닉스와 하미반도를 들고 있었지만 이때 사서 우리는 이때 좀 팔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23, 24, 25년 동안 대장질하는 엔비디아가 지금 출렁거리며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변화가 온 거죠. 뭐 딥시크도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새롭게 추론용으로 변환한 가운데서 이제 슈퍼반도체의 큰 빅뱅과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 에이전트, AI 통한 여러 가지 앱이나 이런 비수용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쓰나미가 몰려올 거다. 자,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기억, 저장 장치, 낸드 이게 수요가 폭발하는 거야. HDD까지. 자, 그러다 보니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지속한다고 기반을 닦으시는 게 좋고요. 자, 향후적으로 나오는 엔비디아 나오는 루빈 있죠. 베라루빈. 여기에서도 낸드나 캐시 메모리 쪽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GPU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는 거는. 자,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자, 독일의 시총 1위가 SAP, 셉이라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SSA란 사스란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직장 다니다 보시면 그게 공유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쓰실 텐데 메신저든 뭐든 그런 것들 구독료 받으면서 매출을 일으켰던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몰락을 하고 있어요. 셉도 지금 몇 개월 만에 시총이 30% 넘게 날아갔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을 할 수 있는 오도비도 그렇고 잠깐 볼까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괜찮다고 했던 게 수십 년 지났다가 인터넷 혁명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세일즈포스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추세 약간 보세요. 떨어지고 있죠. 서비스 나우도 지금 급락하고 있죠. 어도비는 다들 아시는 포토샵입니다. 처음에는 야 이제 AI 들어가 포토샵 편하게 하겠네 해서 살짝 올라갔던 적도 있지만 여지없이 박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몰트보 같은 것들이 혁신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돈 안 내고도 얘들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파괴된다고 현재는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MS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야, 그럼 M7까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M7은 제가 봤을 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요번에 뭐 클라우드 쪽에 문제 좀 있었지만 그 아주로 코파일럿을 많이 안 써요. 코파일럿을 진짜 윈도우 다 깐 대신에 실제로 쓰는 사람이 3%가 안 됩니다. 오픈AI 챗GPT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수억 명 중에서 유료 구독자가 뭐 4% 5%를 더 키운다고 했지만 코파일럿 이 AI 에이전트로 표방하는 MS의 AI는 전체 쓰는 사람이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M7이든 뭐든 빅테크라도 이런 쪽에서 밀려버리잖아요. AI 쪽 밀려버리면 생산성, 수익성, 활용도 면에서 밀려버리면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M7도 이런 AI가 혁신되고 새로운 게 나오다 보면 차별화 될 거라 보는 거죠. 차트 한번 볼까요? 결국은 큰 돈이 들어가서 추세를 만드는 게 차트라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알파벳이 제일 좋아요. 알파벳이 제일 좋고 기대를 좀 보는 거죠.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강한 게 제일 좋은 거고 엔비디아는 아직 박스고 애플은 자체적으로 움직이지만 약간 반등 주는 면에 중국 소비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도 지금 비용 엄청 깎아내면서 사람도 수만 명씩 자르고 있어요. 로봇까지 봐야 되고. 자, 메타는 진심이죠. 성장성, 수익성 얘기하면서 실질당 올라가 있고. 테슬라가 여기서 AI 플러스 로봇에 대한 혁신을 얘기하면서 AI를 계속 키우는 붐업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대중의 그런 기대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보택시도 그렇지만 옵티머스 로봇, 이제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밸류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표로 제가 테슬라와 함께 우주 테마, 로봇 테마라 말씀드리는 테슬라를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이런 시장 현상과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 이후에 대중 체감이 되면서 이제 꿈을 키울 수 있는 정시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올해 엄청 크게 나올 거라 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필수 섹터는 뭐죠? 반도체, 로봇, 우주 요게 리포트에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거기서 저는 빅머니가 들어와 있고 파워풀한 슈팅할 수 있는 종목을 따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미장은 여전히 박스입니다. 신기술이 나오고 M7 중에서도 차별화 생기겠지만 M7 차별화와 미장은 아직 박스로 보시는 게 좋고 AI 버블이 폭발한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급나가 못 돌아온 분도 계시고 3년째 지금 워렌 버핏 못 돌아오고 계시고 뭐 지금 보수 중이나 중도파들도 급나는 분 계시겠는데 자, 제가 보는 면은 뭐냐면 정말 이게 폭발이 되고 꺼질라 그러면 올해 11월까지는 트럼프 어쨌든 꾸역꾸역 가고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이제는 기업을 규제하는 거예요. 1999년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인터넷세가 나오고 나서 좀 더 가긴 했지만 단속하면 더 가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꼭지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감세를 해주잖아요. 물론 잠깐 뭐 전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큰 건 아니고 정부는 지금은 규제파라고 정부를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애를 키우기 때문에 AI 규제가 나온다든지
이 돈을 벌었던 로봇세 같은 게 나올 때 있죠. 그렇게 되면 AI 버블이 제대로 터지는 시기가 옵니다.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죠. 트럼프를 봐도 그렇고 지금 케빈 오시라고 새로 들어온부터 AI 생산성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버블링 관계지 겁을 낼 필요는 없다. 근데 제가 보는 면은 지금 물론 미국이 비싸서 딴 데로 돈이 가고 있지만 예전도 S&P보다는 나스닥이 더 갔어요. 지금은 또 스마트하게 딴 데로 돈이 가면서 분산되게 세계 돈이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정말 강하고 비싸지만 가장 강한 지수든 종목들이 늦게 빠져요. 이거는 예전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강한 것들 쫓아가면 추세가 빨리 꺼진다, 비싸니까 겁난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전도 그랬지만 우리 빅스윙 차원에서는 강강약약 가장 중요해 보는 가장 원인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같이 AI 빅뱅 시대로 살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과 댓글은 항상 환영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하니까 좀 외로웠어 그래.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서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도 더 그렇고, 자, 이게 까만색이 올해 작년 이제 1월 달이고 올해는 26년 1월 달이잖아요. 미국은 정체예요. 글로벌 빅머니, MSCI든 뭐든 EM이든 펀드든 간에 미국은 작년에 트럼프 목리불이 출렁거릴 때 큰 돈들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지금 보면 올라가는 거 보이죠? EM들. EM 중에 중화권이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제가 우리나라는 대만 찍어서 말씀드리고 중화권도 올해 관심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EM 자금들, 이것도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 원자재 가고 안전사 가다 보니까 금은이 한 폭발한 거잖아. 금과 은이. 근데 물론 단기로 저는 계속 단기국지 쳤다 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비미국주에서 여전히 스와김이 한 분도 우리나라에 서서히 저는 도로리라 봅니다. 자, 방금 보셨겠지만 글로벌 빅머니들은 이머징 쪽, 특히 우리나라가 저는 올해 더 각광받는다 보거든요. AI 성장성과 기술과 함께.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했잖아요. 수십 년간 얘기를 했지만 항상 누가 3천 간다 다 얘기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바뀐 적이 없어요. 법도 바꾼다는 얘기 드렸고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맨날 월코로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으니까 많이 떠나 계셨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욕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거 아시죠? 어디 나라 봐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정말 좋다 하는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불만과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되게 특이점인데 이게 탈피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개인들이 또 폭발하면서 2020년보다 저는 강하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인식 변화를 빨리 하는 얘기를 제가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강하고 수급이나 정책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자, 거기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준 건 뭐냐면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AI의 변화와 신혁신을 통해서 슈퍼반도체가 올해는 어쨌든 든든하다. 강력한 정부 정책이 릴레이로 계속 나오고 있다. 신수급이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앞에 보셨겠지만 이머징도 좋고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들도 탐욕 단계 2단계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너무 쏠렸나고 보시는 계시겠지만 대만도 그렇다, 뭐 노보노디스크도 그렇다, 미국도 그랬다지만 삼전한익 반도체로 올라가고 이쪽에 성장 좋은 거는 쏠린 게 아니에요. 딴 나라 다 한 데 많습니다. 자, 지금 보면 밑에 거 보시면 되는데 지금 PER 성장성과 수익에 대한 얘기잖아요. EPS도 성장하고 멀티플까지 좋게 볼 수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왔다는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10.3배야. 10.5배라고요. 근데 이게 2021년도는 PER 기준도 13배 같고요. 2008년, 7년 안 나왔지만 그때는 15배가 갔어요. 지금보다 30%, 50%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AI 성장성 플러스 정책과 수급이 정말 저는 합쳐져서 이런 게 저는 잘 없었던 시기라서 되게 놀라고 있기도 하죠. 자, 구체적으로 잠깐 볼까요? 이거 좀 덜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피 어닝 밸류 봐야 되니까 코스피가 항상 우리 뭐 1200개, 1300개 다 합쳐봐야 10년, 11년 전에 전체 영업이 코스피 70조, 90조, 100조, 100몇 조 24년 덜 나왔어요. 24년은 195조 나왔습니다. 200조 안 되죠. 작년 2025년은 250조 정도 나왔어요. 올해 얼마일까요? 자, 다들 얘기 드렸겠지만
195조, 작년에 250조, 올해는 400조, 450조, 480조를 보고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서 선반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골드만삭스에서 5,700 간다, 5,900 간다, 6,000도 사실은 보수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 어닝별로 좀 깔아두시고요. 자, 코스피 영업이익을 방금 보셨겠지만 수익이나 어닝이 받쳐주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피고, 이것도 약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정책이다 보니까 좌다 우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웬만하면 그걸 줄이시고, 아니 이게 말이 되게 강해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번에 올리신 글입니다. 자, 언어의 맥락의 의미를 이해 못하니? 이거 약간 좀 그 기사를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기사가 지금 이제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이제 일몰하기로 했잖아요. 그 유양글을.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을 그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자, 지금 해방 이후 한 번도 성공 못했던 계곡 사업 정비 했거든요. 그때 그 누구죠? 그때 한참 경기도지사 있을 땐가. 코스피도 말도 안 된다 하다가 5,000포인트 만들었다 했는데, 자, 수십 년, 한 40년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끼고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 더 쉽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도 진짜 쉽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을 이분이 올렸어요. 이것도 기사 올리면 다 보입니다. 다 올려드리진 않겠지만 그 부분처럼 부동산에 특히 수도권에 대한 투기들, 지금 양도세 중과세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 그래 계속 이거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다시 또 지방선거위에 연장이 된다 말한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라는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편을 들진 않아요. 제가 뭐 정치대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원래 저는 이쪽 편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시장주의자고 실용주의자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보는 측면에서 이런 강한 의지가 결국은 저는 정시라든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코스닥 활성화까지 나온다 보죠. 물론 단기로 너무 쏠리기 때문에 2월 달에 출렁거릴 거야. 다음 주에 출렁거린다니까요. 하지만 큰 흐름상 우리 빅스윙 보는 차원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수급들과 시장 반응을 보시자고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주말 SNS 보셨고, 기관 수급은 제가 매일 챙겨드려요. 국민연금 들어오고 검투 들어오고 투신까지. 자, 대중의 대중 탐욕 단계는 제가 올해부터 얘기 드리면서 이제는 신고가 쳤죠. 코스피 코스닥 신고가 쳤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33-740 요번에 들어간 분도 순식간에 50% 80% 수익 났을 거예요. 기준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3배씩 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워낙 단기도 쏠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얼마 정도 우리끼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 팔고 나머지는 들고 하시면 되는 적정한 수준에 봐요. 자, 지금 코스피 5천 투기 이름 바뀌었죠. 5천 왔기 때문에 코리아 뭐 프리미엄 뭐 자본주의 특인가 이런 글 바꾼다 그러던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스닥에 집중을 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말씀드리다 보면 저도 약간 격앙돼서 말에 포인트 빡빡 들어가는데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 분위기가 자꾸 읽혀져서 저도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투자는 뭐 냉정하게 보면 됩니다. 시장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자, 결국은 우리는 계속 키워야 되는 큰 슈퍼 반도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한 것들 키우셔야 되고, 또 살만한 거 있나? 또 지난주에 제가 엄청 강하게 얘기 드렸죠. 233-740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종목도 있을 겁니다. 자, 빅스윙 투자 매매에 대한 주포 제신 얘기 드릴 건데, 이러면 되게 촌스러워요. 우리의 뭐 독수리 사양제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반도체지만 소보장 안 해요. 그 얘기했던 3전 2주로 1260 같은 거 보고 로봇한 현대차, 바이오 조금 느리죠. 바이오 어쨌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종목장에 들어가는 필수 정권주, 그 다음에 우주도 지금 슈팅하고 있습니다. 한류 살짝 남은 거 있는데 다 좋아. 다 좋고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한 달 상승률만 삼전이 33%, 현대차 50%, 로봇이 50% 이상 오르고 있죠. 정권도 슈팅 뭐 40, 60% 수익 나 있고 우주도 나오고 있는데 패시브로 들고 있었던 12630, 233-740 이게 코스피 2배 레버리지, 코스닥 2배 레버리지 ETF인데 사실 지수를 2배를 이기는 게 제일 편하다 했어요. 물론 이것만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골고루 종목도 찾는데 이미 작년에 사셨던 분들은 3배씩 다 났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5% 10% 깔아놨더라도 얼마나 큰 수익입니까? 이런 걸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가지 기준에서 다 괜찮은데 바이오,
물론 수익도 많이 나 있어요. 나 있고 지금 좀 출렁거리지만 나쁜 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큰 돈들이 다 들어와 있다. 잠깐 알테오전인과 ABL이 기세 살짝 나서 명예훼손이 좀 됐지만 빅머니 들어간 애들은 턴제로 또 순서는 돌아올 거다 말씀드리고, 이 사이클 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들으면서 우리는 종목장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면이 있고, 자, 제가 아까 전에 몰트봇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바이오 쪽 있죠. AI 쪽에서 붙일 만한 데는 바이오가 사실 제일 큽니다. 생명 연장이 꿈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지금 네이처지에 지난주 실린 겁니다. DNA 디코더로 나오는데 이름이 알파 게놈이라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AI를 통해서 뭐 신약을 만들 때 몇 개 코딩을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제대로 된 우리 갖고 있던 DNA 분석이 다 끝났잖아요. 개론 프로젝터.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게 AI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생명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면이 저는 나오리라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큰 흐름이지만 우리나라 자체 프리미엄을 보면서 바이오는 순서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한 종목 계속 키우는 게 가장 기본이죠. 우리 낮은 단가 유지하면서 혹시나 중간에 일부러 사고 팔더라도 낮은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투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큰 돈이 엑시트하기 전까지는 강한 종목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중간에 쏠리잖아요. 쏠리면 스윙상 레인보우도 저희가 185% 가까이 났을 때 조금 팔라, 절반 정도 판다는 얘기 지난주 드렸고, 나머지 들고 있으면서 그게 포트 관리예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막 전체로 사고 팔면 정신만 어지러워. 그런 면에서 233-740도 일부 액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단기로 쏠렸을 때. 자, 그런 이후에 저는 약간 복잡고 이런 투자를 할 때 또 약간 들어가게 되면 좀 편하게 보려고 그래요. 굳이 소부장 왜 하느냐. 큰 거 좋은 거 많은데. 막 2천억, 3천억짜리 중소형주 웬만하면 안 합니다. 변동이 되게 크죠. 이번에 금가운도 보셨겠지만 금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덜 할 거야. 은가든 거 들어간다고 막 따라 들어갔다 빠질 때 보세요. 몇 배나 더 빠져요. 이런 변동성이 너무 약간 양아치처럼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중소형주는 하지 않는 쪽으로 경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월달에 변곡점이 올 거예요. 오는데 지수는 등락되더라도 저는 괜찮게 보고 종목장에서 넘어가면서 또 눌림목이나 빠지게 되면 좋은 타이밍이 와요. 그런 것들은 현금도 있고 우리 종목 내에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또 새로운 종목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좀 할게요. 구체적으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 종목은 네 가지로 내용제 말씀드렸지만 매일 보시면서 시장의 큰 변화도 따라가고 큰 추세 변화음질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 트레이딩 하시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이슈를 보고 열심히 보겠지만 요새는 페이커나 왔다 갔다 한 트레이딩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약간 뒤떨어 볼 수 있는 우리 스윙 얘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겪어봐요. AI 빅뱅 성장 사이클. 지금 4년차. 우리나라가 진짜 찐 성장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열고 이렇게 5천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6천 갈지 열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코스닥은 비싸요. 요걸 먹으면서 간다 했습니다. 요걸 먹을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2015, 17, 20, 23처럼 저는 수급과 모멘텀까지 보기 때문에 코스닥의 종목장에서 활용을 충분히 할 겁니다. 새롭지만 신선하지만 또 무섭잖아요. 근데 공포도 이기셔야 돼요. 이게 또 실전 투자자입니다. 강강약약과 매일 점검하면서 별로 겁내지 말자.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 이 탐욕 2단계, 3단계 2단계 오래 간다 봐요. 2단계 훨씬 오래 간다 보는데 3단계까지 갈 수 있다 보는데, AI에 대한 빅뱅, 새로운 거, 뭐 아까 아이언맨 자비스, 이런 대중들이 탐욕이 넘기게 되고 돈이 들어오는 얘기는 시장의 현상이죠.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은 다르게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안 들어올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천 년간 이어졌던 투자에 대한 사이클이고, 투자 안 하던 분들 하더라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이제 성악개미가 이제 보고 있는데, 대중들이 포모 현상, 야 내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내만 부자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 현상은 또 반복된다 봅니다. 자, 다음 주 출렁거리더라도 상반기 우리 수익 극대화하는 차원에서는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많이 길고 또 제가 또 뭐 이렇게 불이 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혼돈의 카오스, 정글 투자판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시장과 빅머니 기준으로 딱 잡아가면서 포트까지 구체적으로 딱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이 되는 우리 10년대계 채널을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좀 말이 조금 또 제 생각만큼 안 된 것 같긴 한데 충분한 이제 의도가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 쉬시고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